전 세계 모든 요리가 그랬듯이 레시피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고 각자 뭐 집안에 다 나름 자기들이 하는 방식들이 다 있죠. 근데 카츠델리가 그때 레시피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파스라미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리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가격 대비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뭐 20불인가 30불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 대비 그 가격은 전 굉장히 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 136년 정도 계속 지금까지 장사 중인 미국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카츠델리카테슨이라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데 어쨌든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다 맛집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제 맛집을 찾아서 다니다 보면 이제 리스트에 이제 그런 게 떠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샌드위치 같은 건데 그 얇게 점여진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거의 빵보다 더 두꺼운 고기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샌드위치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뉴욕의 명물인 그 카츠델리라는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샌드위치인데 이 카츠델리라는 레스토랑이 역사도 엄청나게 깊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레스토랑입니다. 뉴욕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레스토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에 갔을 때 이 레스토랑이 가장 기억에 남고 팬시 앤 파인 다이닝은 아니지만 뉴욕에 가보시면 꼭 방문해봐야 할 레스토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왔는데 한 3일 동안 가 있었거든요. 촬영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일도 할 겸 뉴욕에 잠깐 가 있었는데 3일 동안 제가 21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7끼 정도를 먹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제 3개, 점심에 3개, 저녁에 3개, 그 다음에 야식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먹었는지 사실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거의 7끼를 먹었어요. 그래서 총 제가 갔던 레스토랑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재밌는 썰 같은 거를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카츠델리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식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츠델리라는 곳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거는 델리카테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뉴욕이라는 도시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막 오던 도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시대 말기 고종 때부터 이미 뉴욕은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넘쳐나던 도시였어요. 한국이야 뭐 일제강점기 모이며 막 혼란을 겪던 나라였지만 뉴욕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뉴욕은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왔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문화, 다민족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기였죠. 1900년도 초반 때 유대인들과 동유럽 사람들의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뉴욕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지금 카츠델리가 있는 위치가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거든요. 그 맨해튼의 로어 이스트 사이드 후스턴 스트리트 그쪽인데 그쪽이 유대인들하고 동유럽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집결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이민자들이 거의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들의 전통 음식이라든지 고향에서 먹던 음식들, 식당들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수요들이 막 올라가게 되겠죠. 델리카테슨이라는 거는 그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같은 데 가셔서 보시면 염장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파는 식료품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한국에서는 반찬 같은 거를 팔죠. 거기서는 이제 소세지, 염장된 햄, 고기, 뭐 야채, 샐러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파는 거죠. 대표적으로 델리카테슨이라는 곳에서 파는 음식들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포르슈토도 있고 초리소도 있고 판체타, 몰타델라, 그리고 여러 가지 햄 종류, 소세지, 뭐 여러 가지 치즈들, 블루치즈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항상 어디 가나 그렇거든요. 이민을 가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다른 데를 가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 문화도 점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가족으로 모여 살 때 다 같이 모여서 명절도 보내고 김장도 같이 하고 음식도 다 같이 만들어 먹고 그런 문화들이 뭐 사람들이 점점 혼자 살기 시작하고 1세대 가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화들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민을 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국 사람들도 북미나 다른 나라들로 이민을 해서 이주를 갔을 때 생활 방식이 바뀌고 거주 방식이 바뀌게 되면 문화들도 점점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제 동유럽 사람들도 똑같이 북미에 이민을 와서 그런 생활 방식이 바뀌게 돼버리고 거주 공간도 달라지고 하게 돼 보니까 점점 그 사람들이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조금씩 뉴욕 스타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이 델리카테슨이라는 것이 점점 식당화 돼가고 사람들이 와서 빠르게 테이크아웃해서 음식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뭔가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된 어떤 뉴욕의 고유한 문화가 돼버렸죠. 지금은 카츠델리카테슨이라는 곳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한 게 그때 1888년도에 오픈을 했을 때 1900년도 초반 그러니까 1910년도 20년도 그때까지 주변에 델리카테슨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막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나 그 상권도 바뀌게 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델리카테슨들은 정말 다 사라지고 새로운 매장도 들어오고 상권도 생기고 이랬는데 카츠델리가 유일하게 그 시절 때 있는 델리카테슨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델리카테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들어가서 인테리어나 벽 같은 데를 보시면 정말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문을 하는 방식도 정말 옛날 방식이고
아니고 메뉴도 그릴 쪽에 가시면 뭐 소세지도 있고 뭐 핫도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카츠델리카테슨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메뉴는 딱 두 가지예요. 이제 파스트라미라는 것과 콜드 비프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가 정말 다른 스타일의 샌드위치인데 같은 브리스켓이라는 소 부위로 만들어요. 이게 브리스켓이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요즘에도 유튜브도 많이 있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어로는 그게 양지머리 쌀하고 차돌박이가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한 부위를 이제 북미 쪽에서는 브리스켓이라고 하는 부위로 한꺼번에 파는데 그걸 보통 바비큐 할 때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 파스트라미라는 샌드위치랑 콜드 비프라는 샌드위치는 그 브리스켓이라는 부위로 만듭니다. 브리스켓이라는 부위가 그 양지머리, 그러니까 그 앞쪽은 살짝 질겨요. 살짝 질기고 조금 지방도 좀 덜하고 이 뒤쪽에 있는 차돌박이 쪽은 지방도 좀 많고 조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오는 게 특징인 고기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잘라요. 그래서 한쪽은 콜드비프 고기로 쓰고 한쪽은 파스트라미 고기로 쓰는 거예요. 콜드비프라는 거는 카츠델리에서 꼭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영국 쪽에서 유래된 되게 전통적인 음식인데 이게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뭐 영국에서 왔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영국이랑 아일랜드랑 둘 다 이제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고 공휴일이 있는데 그 공휴일 날 한국이 추석 때 송편을 먹듯이 그 사람들은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는 그 홀리데이 때 먹는 음식이 콜드비프라는 음식이에요. 찐 양배추랑 해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양지머리라는 고기를 살라미를 거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엄청나게 염장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 안에 수분이 싹 다 빠져나가면서 그게 이제 살라미가 되는 건데 그 양지머리를 살라미가 되기 직전까지 만든 다음에 소금을 다 걷어내고 한번 삶는 거예요. 이제 삶으면 거기 안에 있는 수분이 쫙 들어가게 되면서 이미 간이 밴 고기와 수분이 들어간 고기가 합쳐지면서 그런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가 나오는 거죠. 콜드비프가 생각보다 짜요. 간이 세요. 그러니까 이미 살라미가 되기 직전에 고기를 가지고 삶아서 조리를 한 거라서 생각보다 간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빵에다가 올려 먹는 거죠. 꼭 가시면 그 콜드비프도 시켜보시고 파스트라미도 꼭 시켜보시는 걸 전 추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최애 메뉴인 파스트라미인데 파스트라미라는 요리도 전 세계 모든 요리가 그렇듯이 레시피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 있고 각자 뭐 집안에 다 나름 자기들이 하는 방식들이 다 있죠. 근데 카츠델리가 그때 레시피로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파스트라미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리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 가격 대비 그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가격이 뭐 20불인가 30불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 대비 그 가격은 전 굉장히 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레시피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는지는 이제 카츠델리의 웹사이트에 가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한다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써놓을만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레스토랑에서 흔히 쓰는 단어인데 브라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소금, 뭐 설탕, 식초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양념된 물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습니다. 고기를. 이걸 3주 동안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간이 3주 동안 고기에 다 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빼서 3주가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빼서 고기를 다 물기를 다 닦아내고 바비큐를 할 때 미국 쪽에서는 그 스파이스 럽이라는 거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향신료를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소금 대신 쓰는 그런 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고기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딱 바릅니다. 간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훈연을 해요. 저온 훈연을 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그 스모킹을 해가지고 고기를 계속 거기다 올려놓으면 저온에서 정말 오랫동안 익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려 3일 동안 합니다. 이걸 보통 24시간 정도만 해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3일 정도를 하는 거죠. 3주 하고 3일 하고 그다음에 3일 동안의 훈연이 끝나면 아까 콜드비프를 한 것처럼 다시 물에다 넣고 삶아요. 그럼 이제 거기 또 수분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또 고기가 막 탱글탱글해지고 툭 치면은 무슨 이렇게 슬라임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탱글탱글한 그런 텍스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스팀을 하는데 카츠델리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거기 앞에 이제 커터들이 쫙 이렇게 앞에 계세요. 카운터에 커터들이 서 있는 바로 뒤에 보시면 그 커터들이 바로 고기를 집어가지고 서빙할 수 있게 그 뒤에 스팀기가 있어요. 그 스팀기 안에 열어보면 보니까 고기가 막 이빨 쌓여 있는데 거기 안에서 스팀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이렇게 몰릴 때는 그 스팀기에다 고기를 그냥 싹 넣어버리고 하나씩 빼가지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소비를 해요. 카츠델리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15,000파운드, 파스트라미만 15,000파운드,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6,800kg 정도 되거든요. 파스트라미만 일주일에 6,800kg를 소비를 하고 콜드비프 같은 경우는 8,000파운드, 이게 8,000파운드면 3,600kg네요. 3,600kg를 소비를 해요. 와, 이제 그러려면은 일주일이면 그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리는 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뉴욕에 가시면 카츠델리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뉴욕에 다시 간다면 여기를 거의 첫 번째로 다시 갈 만큼 기억에 남고 뇌리에 강력하게 박힌 레스토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카츠델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